네, 전국에 있는 토익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YBM 클래스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제가 YBM E4U 종로에서 13년간 강의하면서 12만 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서 상업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12만 명은 YBM 역사상 제일 많은 수가 되고요. 지금도 360석이 되는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시험 이제 최근 들어서 시험이 바뀌고 특별히 실력 위주로 재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잘 들어보시고 다음 달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인강을 처음 찍었습니다. 원래 재능방송과 EBS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인강은 YBM 클래스에서 처음 찍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제가 부가 문제로 파트 1에서 나올 수 있는 걸로 The bike is propped against the wall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서 작년 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드렸는데 그게 1월 시험에 나왔습니다. 2달 후에.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를 베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만든 다음에 ETS가 같이 우연히 출제를 한 겁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propped against라는 표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요번에도 저번 시험에 across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which 배열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저께 오프라인 301호에서 side by side가 들어가는 표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파트 1에서 side by side가 들어가면서 답이 되는 것과 그리고 across the counter 코드가 카운터 위에 많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번 나왔습니다. 제가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정확하게 진짜 분석하면 사실상 모든 분들이 진짜로 통계를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저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건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이 재편되고 있어요. 1월 시험하고 좀 10월 11일 시험하고 좀 다르고요. 자,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걸 좀 보겠는데 일단 1번에서 트레이드 퍼블리케이션 복합 명사가 나왔죠. 전에도 텔레폰 컨버세이션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 동료 강사님들이 말하는 걸 봤는데 이게 2013년 7월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해석을 잘 해야지만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퍼블리케이션 업계지죠. 자, 2번, 3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점이 이렇게 있을 때 시점이 있을 때 이 시점은 앞에다가 무엇을 쓸까 이랬을 때 만약에 by하고 within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화요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이라고 써 있으면 화요일 이내에 우리나라 말로 이게 되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이 틀린 걸 통계를 이미 ETS가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within은 기간이랑 쓰죠. 기간 중에서도 특정 기간, 무특정 기간이랑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면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by를 썼을 때 이게 시점이랑 쓰니까 앞에 어떤 행동을 언제까지 하다 해서 by가 나왔죠. 이거는 과거에는 중간쯤에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어려웠던 유형들은 이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번 시험도 그랬지만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난이도 편차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제가 전치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 샘플 강의를 한번 보세요. YBM 클래스에서 되게 특이하게도 그 샘플 강의를 들으면 바로 수강 신청을 한다고 회사에서 그럽니다. 자, 우리가 포가 있어요. 따르다. 자, 따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을 따를 때 이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the cup, 이게 컵이 있어요. 그러면 컵이라는 것이 내부 공간이 있죠. 그러면 컵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내부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컵 속에 뭐가 있을 때 in을 쓰거든. 그런데 따르다 할 때 다른 거 움직여주잖아. 그래서 to를 쓰니까 into를 들어오는 거야. into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앞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모멘텀, 관성이라고 합니다. 움직여주는 게 물이 여기서 들어가면서 움직여주면서 컵 안으로 들어가니까 into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시험에서 나라나 도시나 이런 거 못 씁니까? 넓은 지역, 신축성이 제일 많은 전치사가 in이에요. 내 주머니 속에도 인이고 나라도 인이고 전 세계에서도 인도 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가 나와요. 인도가 나오면 인이 들어가. 왜? 인도니까. 나라니까. 그런데 앞에서 확장하다가 나와요. 자, 확장하면 자 이렇게 쭉 넓어지니까 움직이지. 확장하다. expand는 1형식 3형식 다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expand가 1형식 3형식 다 된다. 그러면 인도로 확장할 때 expand가 나오면 여기서 to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into가 돼. 인도라는 나라로 확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성이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오케이? 전치사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의 아군이 됩니다. 적군이 아니라 빨리빨리 제끼고 갈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면.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초반에 나오는데
요번에는 특징이 첫 번째로 연결어가 많이 나왔다. 연결어 최근에 좀 드물게 나왔죠. 근데 이제 연결어가 많이 나오면서 이번에 나온 연결어가 who. 자, 이건 좀 쉬웠어요. of 앞에 동사 앞에 주격 관계 되면서 who를 넣는데 whatever가 있었죠. 자,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연결어에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전치사도 연결어예요. 명사를 연결하죠. 의문사, 관계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계사는 주로 형용사절을 만들고 접속사는 명사접사와 부사접사가 있죠. 이거 복잡한 것 같지만 처음에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되게 편해집니다. 오케이? 규칙을 처음에 배우면 처음에 잘 안 배우잖아. 그럼 나중에 계속 규칙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느껴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강의를 1시간만 들으면 거기서 처음에 그게 없어집니다. 오케이? 특강 때. 자, who, whatever 이런 것들이 연결어인데 whatever you can do, 너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whenever가 뒤에 나오죠. 복합관계 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막 연결어, 복합관계 부사 이런 명칭을 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완전한 문장에 써서 부사절을 만들죠. 자, 그리고 most of 앞에 차량이 나오면서 여기다 못을 했는데 앞에 차량이 나와서 vehicles.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휘치로 가야 돼요. 이렇게 수량형 용사가 나오고 of가 나오면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선행사가 사물이면 휘치로 가고 선행사가 사람이면 흉으로 가는 것은 2000년에서 2006년, 7년 사이에만 주로 나오다가 최근 3, 4년 동안에는 굉장히 안 나오다가 지금 요번에 또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번 시험에 RC 문제, 40문제 중에서 순수 문법 문제가 19개예요. 19개인데 제가 그걸 잘 분석해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이 중에서 12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석을 잘 해야지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잖아. 기존에 있는 교재들로. 그렇게 되면 12개만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엔 12개도 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last month가 있어서 과거 시에 쓰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게 나와서 현재 완료 쓰고 이런 어떤 책에 있는 공식 있죠.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소수로 앞에서 주로 나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생활용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생활용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케이? 이번에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문법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fuse, 그다음에 빈칸 나왔고 with 이렇게 다른 유리하고 그래서 어떤 코팅제가 개발되는데 다른 유리랑 완전히 같이 합쳐지지 않는데 코팅은 이제 딱 붙어야 되잖아. 틴트 같은 거 할 때 여기다 부사 넣는 거예요. completely. 그런데 completely 요게 어려운 단어죠. fuse가 명사 같기도 하고 배청지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어휘가 결국엔 토익 시험은 여기 들어간 단어는 옛날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밖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어휘의 지경을 좀 더 생활용어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해도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 퓨즈 같은 거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생활용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사 패턴. 동사 패턴은 expect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번째서 to worsen 이렇게. 자, 여기서도 worsen이 일형식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다 이렇게 되죠. worsen은 원래 en 붙으면 3형식이 많은데 얘는 일형식 되고 3형식도 돼요. 자, 그 다음에 arrange for 사람 투부정사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동사에 대한 패턴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사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후반에 가서 and가 나왔어요. 자, 39번에서 and가 나오고 will 플러스 원형 써서 will overse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 과거 시제가 나왔죠. 과거나 현재 시제. 근데 여러분 등위접사는 병렬 구조가 만드는데 시제는 똑같은 시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I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그 다음에 and I will marry you. 너랑 결혼할 거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and를 기준으로 여기 과거죠. 근데 여기서 결혼할 거다. 이건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 I가 생략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I는 생략할 수가 있고 이게 병렬 구조라고 그러는데 병렬 구조는 시제하고 수응동은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모양이. 앞에 똑같이 공유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개강일 날 저녁에 특강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는 약간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앞에도 과거 그러니까 근데 뒤에 보면 미래로 전환해서 미래를 써야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즘 학원가에서 좀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짧은 단어들이에요. 짧은 단어들인데 전치하고 후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인강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just 같은 건 전치예요.
저스는 I just came. 내가 방금 왔다. 이 앞에만 와야 돼. 그렇죠? 그런데 lately는 후치야. I came lately. 최근에 왔다. 이렇게 뒤에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단어를 후치 수식 부사라고 그러고요. 앞에서 뒤만 꾸며주는 건 전치 수식 부사라고 해요. once 같은 경우에 저번에 내가 후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오면은 한때는요. I was once. He once saw a movie. 그가 한때 영화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뒤에 오면 I saw the movie once 이러면 한 번 봤다. 뜻이 달라지죠. 이런 작은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 레일리가 맨 앞에 넣는데 이때가 사실 여기서 쉼표 넣어주는 게 좋은데 안 넣었어요. 왜? 넣으면 너무 부사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죠. 원래 후치 수식 부사도 문장 맨 앞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여기는 원래 맨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티비 원더 노래 중에서 레일리라는 노래를 틀어드리고 막 2번이나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이거 나온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요번에 1월 수강생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딱 보고 소름 끼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후치 수식 부사 또 있죠. unlike. 자, 토익 시험에서 요즘 계속 좋아하는 게 unlike, apart 이런 겁니다. away 이런 거, 어가 붙었죠. alone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후치 수식 부사예요. 자, 이 테스트가 여기서 꼼수로 비웁니다. 왜? 그 다음에 어른하고 아이를 써요. 어른들과 아이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빈칸 남고 will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unlike를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좀 앞부분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어른 아이들 똑같이 이렇게 돼요. 자, unlike는 2012년부터 3번 이상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는 사실 공식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 테스트가 문제를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패턴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unlike는 그 중에 딱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저녁에 학원에서 특강 7시에 끝나고 9시까지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쭉 써드렸는데 거기도 제가 써드렸죠. 여러분 그런 걸 꼭 참고하세요. 부산에 있거나 거제도에 있거나 대전에 있거나 광주에 있으면 그래서 내 강의를 못 들으면 YBM 클래스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페북 우리 연구소 페북에서 드리는 어휘들 다음에도 기대하고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가 전치, 후치, 수직, 부사 이런 것들이 어려웠죠. lately, unlike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휘 자체가 이제 뒤에 가서 그거 대단히 죄송한데 어제 내가 이걸 또 말했어요. 학원에서. 특강에서 regardless of가 나올 수 있다. 나올 때가 됐거든. regardless of가 그때 whether를 넣을 수도 있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별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상관없이란 말인데 이번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pertinent 이것도 저번에 출제가 됐죠. 적합한. 근데 이게 동사 pertain이 관련 있다라는 동사인데 여기다 ing 쓰고 to 쓰면 뭐가 관련 있는 에서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relating to, related to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는 항상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분사형 전치사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단어들을 뭐 관련 있는 마지막에 나왔어요. 자, phase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무료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300명 이상 오셨는데 그래서 오셨을 때 제가 10년 동안 시험에 출제됐던 단어 중에서 phase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오케이? 단계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얘는 semantic field, 의미의 영역이 stage랑 겹쳐. stage가 원래 무대죠. 원래 무대인데 단계도 될 수 있어요. 개발의 첫 단계. 자, 그리고 얘가 뭐랑 겹치냐면 스텝은 걸음, 계단 이런 것도 되죠. 그런데 스텝은 걸음이나 계단 이런 것도 되는데 얘가 어떤 단계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레벨이 있어요. 자, 레벨도 되게 중요합니다. 해수면 높이를 sea level, ground level이 1층 이렇게 되는데 레벨이 단계, difficulty level, 난이도 단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간 애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phase야. phase도 기간, 단계, 스테이지랑 겹치면서 개발의 첫 단계. 이번에 출제가 처음에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텝은 여기 들어가는 거 있죠. measure가 조치 이런 말로 답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YBM 클래스 인강에서 제가 이 그림들을 다 제공을 했어요. 거기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광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이 최고의 실력을 여러분이 전수받는 건데 제가 그 실력으로 대응해서 여러분을 손을 먼저 뻗는 겁니다. 왜냐하면 찍기식 유형별 강의, 상업적 강의 거기에 낚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공부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유효한 공부라는 걸 보시고 여러분 시간 아깝고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정직하게 하세요. 그것이 요즘 시험의 추세의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consideration, evaluation 같은 뜻, term이 기간도 되기 때문에 duration하고 같은 뜻 7에서 나오면서 나왔죠. 파트 7에 대한 내용도
시간 여건상 자세히는 못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독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H-7은 변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단어를 딱 캐치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다른 말로 바꿔서 보통 paraphrasing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원래 rephras라고 그래요. 근데 바꿔서 그냥 게임같이 넣는 그런 게임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듣고 종합해서 또는 논리적으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파트 6에서 저번 시험에 디스가 오답이고 대여가 답이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누누이 계속 설명돼서 왜 논란을 자꾸만 일으키시니까. 근데 디스가 오답이었어요. 디스는 바로 앞에 있는 걸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서베이 앞에서 말하고 디스에서 받는 거를 냈죠. 저번 달에 오답이 이번 달에 정답이었고 저번 달 as a result가 답일 때 nevertheless가 오답이었는데 이번엔 nevertheless를 최초로 냅니다. 자, 과거의 정답이 미래의 정답이 될 걸 보장하지 않고요. 새로운 것들이 항상 몇 %씩 가미해서 10에서 20%씩 가미해서 여러분의 미래의 점수로 환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유형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 유형을 토대로 이해 위주의 실력 학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번 시즌 또 다음 시즌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YBM 클래스 대표 강사 배동이었습니다.